그리고 이것도 제주돌입니다. 그러나 제주돌 중에서는 좀 강한 놈이 이 바깥에 나와 있고 실제 야간 거 균형 뻥뻥 뚫어진 것은 이 안에가 무수히 있죠. 마을 담장도 제주도의 현무암으로 쌓여 있다. 주제에서 맹글 때 일본 사람 보호한다 해갖고 그리 맹글고 그 다음에는 일본 사람이 그가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제주도에 있어야 할 현무암이 왜 이곳에 이렇게 많은 것일까? 이 해울루라는 누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일부러 제주도 일이 싫어왔냐면 지금 필요에 의해서 싫어왔어요. 왜 그랬냐 그러면 말을 육지로 보내야 할 거인데 배에다 말을 실으면 배가 말을 중심이 우그러 있으니까 배가 까발리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을 낮추기 위해서 돌을 배 바닥에다 깝니다. 그래갖고 배가 완전히 밑으로 깔아 앉았을 때 말을 실어야 배가 든든하게 안 넘어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놈을 싣고 와서 그럼 다시 싣고 가죠. 왜 또 이거 놔뒀냐 하면은 이제 여기 와서는 거기는 농사가 없으니까 쌀 같은 거 곡식을 갖고 가거든요. 곡식을 실으려면 이거 무거워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다 퍼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곡식을 실어갖고 가고 한 거예요. 고대 선박연구가 이원식 씨의 도움을 얻어 탐라배를 복원해 보기로 했다. 제주도 전역에 대해서 먼저 제주시청에 탐라배의 모습을 찾는 실마리가 되는 사료가 있다고 해서 찾았다. 중요한 것은 육지와 다른 독특한 제주배를 파악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때 제주 목사 이형상이 제주도를 한 달간 돌며 그리게 한 탐라술력도에는 당시 제주도 생활상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이 탐라술력도에 여러 가지 배 그림이 그려져 있다. 제주의 이 탐라술력도를 좀 봤는데요. 여기 나오는 배를 보니까 이렇게 육지에 있는 배하고는 조금 좀 다른 그러한 형상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뒤에 그 선미이라고 그래서 이 꽁지불이라고 그러는데 이 뒤 처리한 것이 상당히 날렵하게 했어요. 탐라술력도에서 제주배는 배의 꼬리가 길고 날렵하게 올라간 것이 특징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제주시 성산포. 이곳에 제주도 전통배를 제작한 경험이 있다는 노인이 있다고 해서 찾았다. 대를 이어 배를 제작해온 김천연 할아버지. 지금도 선박 제조업을 하고 있다. 제주 덕판배는 그 뭐 때문에 덕판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덕판 요거요. 포로. 네. 덕판배는 제주 전통배다. 일제시대 때 일본배 제작을 강요하고 전통배를 말살하는 일본의 강압에 의해 지금은 사라진 배다. 젊었을 때 선친을 따라 덕판배를 제작했던 기억을 살려 그 특징을 비교적 상세히 알려주었다. 여기는 또 씁니다. 또. 예. 도치 두 개입니까? 네, 도치 두 개입니다. 예. 도치 두 개인데 예. 이 머리줄, 예. 머리줄 밑에 아랫줄. 네. 파도가 세기 때문에 단단히 안 만들면 안 되거든요. 제주배는 어디 가서도 반대를 못하지. 암초에 가서 끌려도 뻗질 않으니까 놀이긴 놀아도 나무가 그래 축구기는. 김천연 할아버지의 고증으로 지난해 제주시에서 제주 덕판배를 복원시켰다. 덕판배의 특징은 뱃머리. 통나무를 반으로 잘라 덧붙이는데 제주 해안을 드나들 때 암초에 부딪혀 뱃머리가 쉽게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실제로 제작된 덕판배를 바다에 띄웠다. 배에 물건을 가득 실었을 경우가 아니면 배 밑에 현무암을 놓는다. 배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다. 말을 실을 때도 마찬가지다. 말이 요동을 치면 배가 뒤집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말을 싣고 바다를 건너다닌 제주 덕판배. 보통 말은 한 번에 20~30마리 이상 실어 날랐다고 한다.
그렇다면 배의 크기는 복원된 덕판배보다 훨씬 커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탐나배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지난 84년 완도 앞바다에서 인양된 고려시대 배인 완도선이다. 현재 남아있는 배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고대 선박을 설명하는 귀한 사료가 되고 있다. 완도선은 당시 전라도 남해안과 제주도를 항해하던 배로 고증됐다. 인양 당시 3만여 점의 도자기 유물이 실려있던 이 배는 약 10톤 규모로 보인다. 저희 생각보다는 상당히 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배 전체 길이는 약 한 10m 정도가량 되고요. 배의 폭은 한 3.5m가량 되니까 10톤 정도 규모의 선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배에는 도자기가 약 한 3만여 점가량 실려 있었던 그런 배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상당한 그 양의 화물들을 운반할 수 있는, 물론 말들도 운송이 가능한 그런 선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탐나선의 크기도 완도선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위에다가는 sam판 올리는데 안압지에서 나온 그 배가 있어요. 통나무 쪽배라고 그러는 게 퉁궁인데 그 배 양쪽 가장살에 있는 그 쪽을 갖다가 붙여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위에 sam판 올려봤는데 탐나선은 과연 어떤 배일까? 선박 연구가 이원식 씨는 그동안 수집한 각종 고대 선박 관련 자료를 종합해 당시 탐나선의 설계도면을 만들었다. 꼬리 부분은 날렵하게 올라갔고 뱃머리는 통나무를 댄 튼튼한 탐나선의 설계도가 완성됐다. 특징들만을 모아가지고서 제주도에는 바위가 많기 때문에 해안에도 물론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에 접안할 적에 배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수 부분에다가 둥근 통나무 반쪽 자른 그런 통나무 그 비율을 썼어요. 그것을 이제 공목이라고 그러는데 공목을 썼고 그다음번에 선미익이 상당히 그 길입니다. 이건 제주도의 탐나 순력도에 나온 그림을 보니까 선미익이 적어도 배의 한 2분의 2 정도 길이 정도로 나가거든요. 그것은 풍향이라든가 파도에 견딜 수 있게끔 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선미익을 늘린 것 같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배를 복원해보자. 뗏목배의 밑바닥에 외판을 올려붙인다. 배의 앞머리엔 통나무가 덧붙여져 있다. 그리고 배의 꼬리는 길고 끝이 올라가 있다. 교역품을 싣고 동아시아 해역을 개척해 나갔을 탐나선. 탐나선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자, 이것이 복원된 탐나선입니다. 탐나선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이 한반도의 배들과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이 뱃머리에 있습니다. 이 뱃머리에는 통나무를